자, 이 정권이 빛의 속도로 박지원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가리우스가 어제 박지원을 임명했고 오늘부터 박지원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마 박지원이 어제 벌써 밤에 이사했을 거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국정원 직원 다 모아놓고 침식하고 군기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면 30억 불짜리 합의가 제기되었어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자라고 야당이 제기했음에도 지금 어제 오후에 국회 정보위 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되어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자기들끼리 통과시켰고 문은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박지원이를 임명을 했습니다. 문은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인영이도 지난 24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의혹이 등장하고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 없이 문은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23명을 이미 임명한 바 있는데 이인영이 박지원까지 합쳐서 25명을 이번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석 176석 사실상 180석이니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25억 달러의 경협 합의까지 담겨있는 이 합의서를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으니 그 원본하고 대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도 야당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위조 의혹이 사실이라면 너네들이 증인이나 추가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박지원이 오히려 고위청 제보자라는 사람을 등장시켜봐라. 못되면 내가 법적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박지원이 경협 합의서가 일반에 공개된 정상회담 합의서와 형식이 똑같고 활자체나요. 사인까지도 똑같고 그래서 그걸 위조해서 내놨겠느냐.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왔다 했지만은 박지원은 허위 날조된 주 호영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당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야당의 원내대표를 협박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박지원은 사본을 제보했다라는 고위공직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전직 국정원의 차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 때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내놓으면 또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전직 직원은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지득한 이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호영의 주장은 2000년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고 음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건 뭐 아주 시호도 이런 시호가 없지요.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다. 남북 합의서인데 북한 용어를 안 쓴다 이런데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의 내용도 합의서도 잘 읽어보면 북한적인 언어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면서 만든 합의서에 달러가 달러라고 표현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 때 공개했을 건데 왜 그때는 공개 못했느냐. 근데 여기에서 박지원의 제일 큰 문제는요. 북한이 하나의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박지원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합의서가 진실이다. 북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해버리면 박은 끝이죠. 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정권도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국의 국정원장과 한국 정권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다라고 버티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됐지만 이제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돈을 준다라는 부분. 근데 북이 아니다. 실제 돈 주기로 했고 돈도 줬다. 합의서도 사실이다고 공개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북한테 완전히 코가 끼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박지원이요,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북한 관계자들요, 또 베이징에 가서도 만나고 또 한국의 연예인을 데리고 여자 연예인을 데리고 북을 방문했다. 별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한류 연예인 이름도 시중 일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지원의 재판에서 정인으로 한 여자 연예인이 과거에 박지원이 사법 처리될 때 무슨 호텔을 공짜로 썼고 시청 앞에 있는 그때 뭐 연예인도 뭐 정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그 중에 하나라도 북이 터져버리면 그걸로 끝나게 됐다. 그러면 박지원은 지금부터 그야말로 북에 완전히 약점 잡혀서 휘둘려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CIA나 FBI 그리고 일본의 내각조사실 이런 우방 국가의 정보기관과 더불어서 공조를 해야 될 한국의 국정원장이 최고 정보 책임자가 북한테 완전히 코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대북 송금의 진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북한에 준다고 해서 정말 북한에 전부가 갔습니까? 당시에 뭐 외교 행랑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의 모처로 돈이 이렇게 배달이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돈 중에 일부가 또 새어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대북 송금을 빙자해서 일부가 횡령되었다라는 이 소문들도 돌아다니고 150억 원 박지원이 줬다는 게 박지원이 안 받았다고 됐어요. 대부분에서. 그런데 그 150억 원 주인이 없어가 국고로 환수됐어요. 그러면 주인 없는 돈 150억 원 누구 거냐라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온갖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지금 국정원장에 임명했다면 결국은 박지원이 끝없이 북에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알면서도 임명을 한 부분은 어차피 북한테 줄 거기 때문에 주려고 임명했기 때문에 박지원이나 이인영은 북에 끝없이 끌려다녀도 상관없다. 기왕에 준 놈이 또 더 잘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대 메고 배째라고 내가 하겠다. 아마 그 충성맹세를 하고 임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있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국정원장 못한다. 당신들 이번에 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총대를 매냐 하는데 어차피 나는 북한테 이미 줬고 코가 끼어 있어서 또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내 말고 누가 이거를 총대 메고 하겠느냐. 국정원에 지금 예산이 1조 1000억도 더 들 건데 이 돈 중에 절반 이상이 기밀비, 특수활동비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북에 준다고 한들 그걸 나는 줄 수 있다. 다른 국정원장들은 아마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가지고 못했겠지만 나는 주고 깜빵도 같지 않냐.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된 거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은 북에 끝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방국에서는 박지원의 임명에 대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 이거는 이제 북한에 돈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도 있을 거라 봅니다. 당시에 북한에 돈을 준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박지원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는데 대북 문제에 끼어들었어요. 문화관광부하고 관계없는 업무를 DJ가 시킨 거예요. 박지원이 니가 해라. 그리고 당시 임동원이가 국정원장이었고 임동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 아닙니까? 김보연이 3차장, 서영교가 5국장, 그리고 서운이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들 외에 한 5명 정도가
더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미통당은 이들로부터 뭐 정언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통당은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제 사무실로 이 문서를 가지고 와 인사청문회 때 문제를 삼아 달라고 했다.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 서류가 진실이면 평양에 한부 있고 우리나라에 한부 극비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겠냐. 원본을 어떻게 입수하겠냐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이 문서가 만들어졌다. 그때 캠펜스키 호텔인가 하는 데서 주로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언이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면 북한이나 이 진실들을 중국이 또 다 알고 있겠지요. 베이징에서 주로 작업을 했는데 중국의 공안기관은 바보입니까? 기무기관은 다 듣고 있었겠죠. 도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이 진실을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정보기관의 총책임자는 중국과 북한에 완벽하게 코가 꿰여 있는 인물이 된다. 자,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국정원은 그야말로 이제 서훈까지는 그래도 서훈이 국정원에서 대대로 빼가 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모습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좀 알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문이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자신의 측근인 서연수라고 하는 서연수가 아니고 신연수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때 청와대 사정 비서관 한 사람을 시켰지만 그 사람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미국 가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왔지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만두느냐. 그때 한간에 놔두는 이야기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모종의 지금 금품적인 제공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걸 거절했다. 당연히 검사 출신이고, 자,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말려들었다가는 자신의 경력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봤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검사 출신으로 이 뼈대가 굵은 사람이고 노무현 때 사정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2017년 6월 달에 임명이 되었지만 몇 달 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그만둘 때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 2018년 8월 달에 서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현재 의원이요, 자유한국당, 왜 신현수가 사의를 표명했는지 이 자리에 이선희 지금 한번 물어보겠다 해서 그만둘 거냐 하니 그럴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지금 당시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원의 대북 정책과 예산을 두고 서훈 원장과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문의 신임이 든 신현수가 1년 만에 교체되는 걸 두고 정권에서는 또 국정원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기조실장이 원래 국정원에서 인사와 돈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역대 국정원 기조실장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으로 하죠. 그래서 이강래도 옛날에 DJ 때 기조실장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신현수가 나오고 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마찰을 빚었죠. 우병우하고요. 그 이석수가 기조실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석수는 그야말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박전의 정권이 무너지는데 기여했다고요. 그런데 신현수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돌아왔고 얼마 전에는 김현장에 들어갔다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는 이 문정권에서 등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예산을 둘러싸고 서운과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부분은 이제 북에 돈을 주는 부분에서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정도로 갈라다가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의 체제에서의 국정원은 급속도로 대북 지원 기관으로 변모해 갈 거다. 그러다가 아마 큰 사단이 터지고 머지않아 다시 한번 국립대학에 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